네, 김영주 부의장이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먼저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만났던 모습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나눴고 제가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어렵습니다. 제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 부의장이 너무 늦지 않게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내일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이 김영주 부의장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다른 곳도 아닌 국민의힘으로의 이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선 국회의원, 네. 노동부 장관,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지금 공천 시즌이잖아요. 벽보 붙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 저는 물론 서운함은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또 이렇게 탈당을 하실 때도 민주당이 잘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민주당 잘 되길 바라는 것인가 의문이 있습니다. 또 보수 정당과요,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경제 안보도 있지만 노동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과연 노동이라는 정책의 어떤 이념의 차이를 어떻게 국민의힘이 극복하죠? 아니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당한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고 비난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영주 그 부의장이요,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탈당하기 전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관련된 문자가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영주 부의장을 이렇게 영입해 가는 것은 정말 이념과 철학을 뛰어넘은 그냥 정치의 금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영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에 가서 이 중도층 외연에 기여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출마하는 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유성을의 이상민, 그다음에 남양주평의 조광안, 그리고 이제 시흥을의 김윤식, 그다음에 영등포 갑의 김영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특히 김윤식 이번은 이제 시흥시장을 3번 했는데 4년 전에도 컷오프, 이번에도 이게 조정식 의원이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조광한 남양주 시장도 얼마나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감사라든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저는 이번에 김영주 의원도 0점을 줬잖아요. 이게 그거 일본 문자 전에 이게 0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게 오히려 이제 4명을 컷오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탈당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분들에게 철새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부당한 탄압에 탈당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에 선전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이 김영주 의원이 영등포 갑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곳 공천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사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선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공천을 준다라면 그리고 내일 입당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속하게 전략공천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한 번 되기도 어렵지만 2번, 3번 된다라는 것은 그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됐고 어느 정도 그 능력을 평가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당적을 옮기는 것이 핸디캡이나 또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다져온 어떤 지역 기반이 뒷심으로 작용한다라면 이 본선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한다라면 아마 김영주 전 부의장에게 이 전략공천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영등포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일 텐데 이번에 김영주 부의장이 가게 되면 좀 이렇게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충분히 이렇게 그 격전지로 그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영등포 갑에 지금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최현일 구청장도 구청장 당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갑에서 김영주 전 부의장이 다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선의 어떤 저력이 만약 이번 총선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당적과 상관없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지지도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 박빙 승부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등포 갑도 한강 벨트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야 해서 봐야 될 이 선거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